피노 회장님의 경우 홍간지님께서 이제 흑수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흑수저인가요? 저는 흑수저로 보이지가 않는데 그 음, 아무리 목재상과 이게 나중에 그 인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흑수저로 볼 수 있는 건가 좀 궁금했었어요. 제가 리서치하다가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그런 건지 음, 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 하지만 이제 아르노 회장님의 삶과 비교했을 때 흑수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근데 뭐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시골에서부터 이제 오셔가지고 뭐 학교에서 이제 차별된 것도 이제 음, 시골에서 와가지고 막 그렇게 아, 됐었다고 하고 근데 그래서 학교를 아예 중퇴. 네. 시골에서 지주 뭐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럴 있지 수도, 근데 않았을까요? 그럴 그 수도. 두 사람 얼굴 사진을 보면 앞에 음. 아르노 회장님은 약간 붓티가 귀티가 흐르고 음. 그 그거는 피노 회장님 홍간지님의 고생한 것 선택일지도 같은. 모른다는 거, 아, 사진의 선택일지도 모른다. 아 아, 편집. 제 선택이라보다는 저희 인터넷에서 뒤졌을 때 나오는 음, 사진이 그나마 좀 괜찮은 사진을 물론 골랐어요. 나이 음, 연배가 한 10년 네,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한 분은 네, 이제 좀 귀티가 네. 흐르고 한 분은 고생 그리고, 세월의 바람을 제대로 맞은 얼굴이시긴 그래서 해요.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할까 봐 몇 가지를 조금 더 준비했는데 건물 디테일 갖다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어, 아무래도 우리는 건축을 하니까 건축 디테일 네. 보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구조로 이렇게 했고 글루람 써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게 어떻게 비춰주는지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었고 프리캐스트 외부는 음. 이렇게 돼 있고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저 그리고 정도 두께구나. 네,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제 손가락이 되게 두꺼운 편인데 들어간 걸 표현해 줬는데 한, 20T? 네. 그 네, 정도 될 것 20T 같아요. 넘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네. 그리고 요 두 머테리얼 간에 같이 썼을 때 느낌이 어떤지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이제 다시 피너 갤러리로 와서 아, 공조 바람을 절로 넣나요? 네, 근데 절로 이게 그랬어요. 사실 네, 갤러리의 경우에는 저희도 네,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갤러리를 많이 하는데 음, 저렇게 벽에 나오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작품에는. 근데 음, 공기는 바닥에서 위로 올리는 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음, 아까 이제 안도상도 보니까 위에서 공조 이렇게 흡입하더라고요. 근데 음,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음, 저희도 보통 이제 걸레바지 안 쓰고 요렇게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아트 컬렉터들이 많이 컴플레인을 걸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또 모르겠어요. 요 공간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음. 공기의 흐름이 또 다르게 돼서 이게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트 갤러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약간 그 샵 있고 카페 아, 있고 그런 그래요? 공간들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 벽도 재밌었어요. 이거 콘크리트를 치고 석회를 바른 뒤에 샌딩을 해서 나온 음, 결과물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깨끗하네요. 콘크리트의 기포 있는 부분이 흰색 점도로 야,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문 의자 진짜. 네. 왼쪽에 있는 의자는 그 아르텍하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같이 디벨롭한 어, 의자고요. 야, 근데 그래서 저기다가 실링에다가 레일 조명 저렇게 단 거는 조금 의외다. 그렇죠. 네, 그냥 매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 변경을 응, 하다 보니까 저렇게 했나 봐요. 응, 매립한 것 같은데? 보통 응. 안도상 성격상 그냥 그 매립시켜가지고 그냥 동그라미만 보이게 해서도 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지저분하잖아, 저렇게 되면. 뭐 메인 공간이 아니었으니까. 음, 그래도 레일은 매입했어. 와, 이런 메일은 거 응. 그다음에 수납 요거 들어가는 것, 와, 수준이 엄청 요게 높다. 또 공조인데 공조가 야, 아까는 그냥 바닥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바닥이 아니고 이거는 바닥보다 더 내려가서 공조를 줬더라고요. 거기서 주는구나. 어, 어. 근데 이 가운데 사진에서 보게 되면 저기를 왜 살짝 띄웠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빛, 저기 뭔가 간격을 준 건가? 빛이 빛을 들어온 건지 들어오게. 아니면 그림자를 계단 위치에서 음, 이렇게 보고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긴장감을 주려고 했나 보네요. 여기도 오타 있다. 아이고. 음. 와, 이거는 뭐예요? 오른쪽 사진. 네, 이것도 저기,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네. 저기도 공조 들어가는 부분 그 벽하고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 다른 이음새 부분들 다 야, 저 레일. 테라 쪽 바닥 되게 멋있다. 왼쪽. 음, 어, 네. 테라조 제대로 하면 괜찮죠. 그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간격 줘야 되는 데 있잖아요. 컨트롤 조인트 들어가야 되는데 음, 그 음. 거기에다가 딱 그 간격으로 붙었더라고요.
안도성스럽네요. 또 저 마지막으로 콘크리트와 화장실. 콘크리트 사이에다가 이렇게 했구나. 네. 와, 되게 진짜 세련되게 디자인 이쁘네요. 잘했다. 네. 네. 유럽은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젠더 뉴트럴 때문에 미국도 요즘에 이걸 조금 하는 추세인데 일본은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반감이 큰 것 같아요. 유럽 갔을 때는 웬만하면 전부 다 남녀 공용이에요. 그러니까 음, 화장실 들어간 어, 입구가 하나고 이거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지금 남자 소변기가 이쪽에 있잖아요. 남자 소변기가 북유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소변기를 없애고 그냥 대변기 음, 부유로만 해놓고 끝내더라고요. 네. 어, 맞아요. 아니면 같이 놓는 경우도 그렇죠. 이 있던데. 공간 자체를 남녀가 그냥 같이 들어가게끔 예, 같이 만들어요. 들어가게 음, 같이 어, 들어가서. 근데 그게 왜?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의 회전율하고 여자 화장실 항상 줄이 있잖아요. 그 여자 화장실이 그쵸, 그쵸. 항상 뭐 1.3배, 1.5배 더 크게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도 이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재미있었어요. 정체성 문제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음. 여잔가 남잔가. 정체성 불편하지만 이전에는 않다면, 네네. 정체성 이전에는 약간 디자인적인 걸로 어, 해가지고 트라이얼이 좀 있었었는데 이런 거는 뭐 한 10년 전에도 있었었으니까 미국에도. 근데 약간 음, 젠더를 타고서 더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런던인가 그리고 어딘가에 한 40년 전부터 이런 화장실이 있었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음. 같은데. 그리고 음, 그 여기 사람들은 다 대부분 화장실을 앉아서 다 해결합니다. 너무 아, 음, 좋아요. 그래요. 좋던데 위생상 좋아요. 음,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 저는 오늘 그 브랜드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신기했던 건 지금 이 두 회장님께서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눈에 안 들어왔던 브랜드가 두 개 있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 중에 에르메스와 샤넬. 그래서 도대체 이 두 브랜드는 뭘까?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에르메스 넘어갈 뻔했죠. 아, 음, 그래요? 방어했죠. 방어를 한 거예요. 음, 음, 약간 뭔가 음, 자기의 음, 독립성을 음, 지키겠다였는지, 음.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지금 흔히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이 두 회장님이 다 갖고 지금 계신 것 같은데, 그 두 브랜드가 없는 거 그러네. 보고 오히려 조금 음. 놀랐어요. 어, 음, 그런 부분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들이 선택한 건축가. 근데 그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도 루이비통 보면 너무 엄청 화려해요. 그냥 음, 느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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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약간 쇼맨십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음. 음, 피노 회장님 쪽은 약간 좀 그냥 그런 거보다도 좀 이제 고상한, 고풍적이고 고상한. 예, 근데 예. 그 건축가는 확실히 아르노 쪽이 더 좀 화려하고 좀 실험적인데 안에 들어간 내용물들은 피노 쪽이 좀 더 혁신적이고 그렇지 않나요? 아르노 음, 쪽은 음. 피카소나 바스키아 같은 진짜 음. 대중적으로 정말 잘 그치. 알려졌지만 음, 근데 피노 쪽은 좀 작품적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진짜 좀 모를 법한 그치. 약간 그런 것들을 썼다면서 저 좀 흥미로웠어요. 예. 나도 두 건물을 봤을 때는 나도 피노가 당연히 나도 내 취향이긴 했는데 나는 방금 보여준 이 작품들로만 봤을 때는 루이비통에는 작품이 훨씬 더 혁신적이고 훨씬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는데 피카소를 우리가 봤을 때 파격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오히려 그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작가의 그치 그러니까 루이비통 같은 음 정말 약간 뭐랄까 진짜 왜 아 나는 정말 알려진 사람들만 써 이런 건데 그치 그 피노 회장이 걸어온 그 길처럼 좀 작품들이 음 음, 좀 굉장히 신선한 것들이 되게 맞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음 의미였어요. 그런 나도 의미로 맞아요. 그런 맞아. 의미로. 나도 그런 근데 의미로서는 음, 피노 쪽이. 근데 건축물은 사실 좀 다르다. 건축물은 사실 음, 프랭크 게리가 좀 더 우리들 입장에서 좀 더 실험적이지 않나. 음. 굉장히 디테일이나 그런 거 그래서 좀 놀랐다. 이런. 오늘 좀 이야기 흥미로웠어요. 들으면서 나도 좀 생각을 했었던 건 이제는 게리의 건물이 파격적일까라는 생각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 아까 그런 새로운 선구자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뭐 돛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빌바오 구겐하임을 처음 봤을 때 아니면 프랭크 게리가 갖고 왔었던 그런 컴퓨테이팅
그 컴퓨터를 이용한 이제 건축술을 보여줬을 때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특허가 될 정도로 되게 혁신적인 건축이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이제 와서 2024년이 됐을 때 그 건축물을 본다면 난 그렇게 새롭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제 안도상의 건물을 보게 되면 이제 안도상이 그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건축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일반적이고 안도상의 색깔이 드러나지만 이 리노베이션이라는 건물이 저한테는 오히려 지금 되게 새롭게 더 느껴지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음. 앞으로 타겟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건축이 뭘까라고 바라봤을 때 리노베이션 옛날에 있었던 건물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바꿀 것인가? 그거를 더 잘 만드는 게 한편으로는 더 현대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될 수 그렇죠. 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피노가 너무 좋았던 건 이게 배경이 되는 건축물이 됐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미술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찌됐든 작품의 중심을 어, 잡고 그다음에 경험을 부여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공간을 계획하는데 방금 그 홍관진님께서도 이야기해줬듯이 작품을 보게 됐을 때 항상 건물은 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술 작품이라든지 뭐 건물을 걸 때 그런 라운드 벽에다가는 확실히 걸을 때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비싼 작품을 나중에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도 생기니까 그런 게 당연히 그쪽보다는 반대쪽에 있는 벽에다가 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안도상의 건축이 지금 이 피노에서만큼은 정말 일본적으로 나타났다. 일본 음, 사람들의 남한테 피해주지 않겠다라는 그 느낌? 건물로서 음, 이 기존의 건물 아니면 기존의 그 작품들 아니, 이 여기 전시돼야 되는 작품들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건축술이 너무나도 잘 보여준 작품 아닌가 생각이 음. 들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도 안도가 자기도 곧 그 작품을 하나 하고 싶지 않을까? 저는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그란 거대한 이 원 이거조차도 그치. 예, 하나의 이 안에 들어선 그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음, 계단을 처리한 방식도 그렇고 오브제처럼. 예. 음. 음. 안도상이 근데 이런 디자인은 사실 30년 전부터 안도상은 항상 갖고 있었던 그쵸. 아이디어였기 음.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도 구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기존 건물 아니면 기존의 배경, 베이스 안에다가 자신의 건축물을 딱 집어넣는 그 안도상의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부야역, 그 시부야역 안에다가 그 계란을 집어넣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의 건물 안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술의 그 알맹이를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것도 여기서 보여준 거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건물이 음, 신축으로 했었을 때는 그 이화여대의 빼로 건물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었어요. 음, 왜냐면 이화여대를 처음 그걸 건물 보러 들어갔을 때 어느 선까지는 그 빼로가 지어놓은 건물의 랜드스케이프로 인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그 시퀀스에 싹 서게 되면은 90년대 막 지어진 건물들이 싹 사라지고 그 이화여대 옛 구관 건물들만 딱 보여지고 심지어 빼로 건물도 싹 사라지는 그 모먼트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그 골짜기로 살짝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그 어느 것도 안 보이고 빼로밖에 안 보이는 약간 그 시퀀스가 너무 재미있었었거든요. 음, 근데 빼로에서 느꼈던 예전에 느꼈던 그 느낌이 이 피노 컬렉션에 갔을 때 안더더상의 건물과 이 예전의 구 건물 사이에 그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음, 그리고 이 구조물로 인해서 공간이 더 다양해지고 그냥 원형의 판테온 신전 같은 그런 건물의 공간이 더 유기적으로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그게 참 또 재미있었었고요. 아까 홍관진님이 그 루이 파운데이션 루이비통 그 거기 이야기했을 때 약간 외부를 나갔다가 뭐 들어왔다가 이런 시퀀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음, 음. 그게 미술관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가 있다가 이제 미술관 공간은 안에 아예 들어가서 보는 건가요? 미술관에 들어가서 네. 티켓을 끊고 들어가서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공간 있죠? 이 왼쪽에 네네. 보이는 공간. 여기는 지금 티켓 끊고 들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미술관의 그런 음, 전시실과 전시실 사이에 이런 동선이 있는 거예요. 네, 음, 특이하다. 복잡해요. 음, 음, 사실, 어르신들은 헤맸어요. 어, 어. 전 저는, 근데 약간 음, 물처리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음? 물처리, 예, 물처리. 그쵸. 예.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건물 보면 좀 힘들어요. 어, 왜냐면 이게 아무리 저 기능이 있다라고 하고, 막 어, 멋있는 지붕을 만들어 놨다고 하고, 뭐 어, 최첨단 기술을 썼다 하지만, 어, 저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 저 구조물을 꼭 저렇게 보여줘야 되나? 너무 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를 생각한 거 아닌가? 내부를 음, 즐기는, 공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폭력적인 건축 아닌가? 라는 생각. 저 음, 마감도 하나도 안 처리하지 않은 저 철골을 저렇게 그냥 보여주는 느낌? 저런 음, 게 저한테는 약간 이제는 좀 힘들어요. 저의 건축 음, 스타일과 비교했을 땐. 음, 근데 게리는 나는 너무 저 대단하지만. 네. 게리가 그냥 저 외피만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거를 그냥 그걸 받치는 구조 시스템? 어쩔 수 없이 음, 있어야 되는 구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진 않아.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구조, 부재들이나 음, 부재 재료 선정이라던가 음, 이런 프레이밍들이 너무 절묘하고 오히려 그게 오히려 아트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오히려 그거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 같거든. 사실 저런 음, 것들 저런 뭐 비정형의 그 웹피나던가 이런 것들은 많은 건축가들이 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 뒤에 가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철골 스트러스를 짜서 대놓은 그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음, 베리는 그거를 넘어서서 그거 자체를 뭐 숨기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센스 있게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것 같아서 그래.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 음, 글로램으로 한 것도 음, 일반적으로 했으면 그냥 음, 철골로 했을 거야. 근데 거기에 그거에 뭔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외장재 맵 안쪽에 있는 알맹이의 외장재가 좀 더 그 연결성을 주기 위해서 재료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뭐 이 건물이 굉장히 비기능적으로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폭력적이어 보일 수 있는 이런 외형은 사실 이 건물이 가지는 그런 위상과 그런 상징성을 대변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건축가의 태도에서는 게리니까 이 정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어, 아까 뭐 건축가의 파격적인 건축가냐 아니냐랑 음, 또 아까 그 이 안에서 있는 그 예술가들의 파격성을 비교할 때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 게리는 이 사람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이었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더 대단한 거는 그때 그 파격적인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한 스타일로 유지를 해 오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그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거가 대단한 거지. 뭐 더 이상 진짜 게리를 파격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근데 결국은 이제 근데, 시대 저는 제가 파격적이라고 했던 거는 음, 저희 같은 건축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게리는 아직도 좀 파격적이거든요. 그러겠지. 저, 그래서 그런 그치. 의미에서 저는 맞아.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저기 아까 뭐야 앤디 월이랑 바스키아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지고 음, 등장할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접근으로 파격적인 화가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굉장히 대중적인 화가가 됐잖아. 파격적이냐 안 파격적이냐 하고 대중적이냐 아니냐를 좀 구분해서 보면 이 그룹이 이 건축가를 선택하고 그 건축 안에서 어떤 컬렉션을 하냐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음. 단순히 파격적이어서 게리를 건축가로 선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음, 파격적인 건축가를 했었고 그게 유명해졌고 성공한 사례가 있고 음, 그런 공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르노 회장님이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프랭크 게리가 뭐 몇십 년 전에 이런 거를 갖다가 추구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아르노 회장님을 만났다. 근데 이런 건물이 실질적으로 지어지거나 아니면 했다 하더라도 스케일이 작았다. 그럼 그 상태였다라면은 아마 건축가로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피노 회장님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파격적인 거를. 그럴 수도 예, 있어. 예, 예. 참 이게 시대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내냐에 따라서 이 인연들이 그리고 재밌는. 파리에서 게리라는 게 저는 좀 더, 그리고 아르노의 그런 선택에 맞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떤 파리라는 도시 부분이? 자체가 음. 굉장히 계획적이고 규제적이고 있는데 이렇게 늪지대 하나 사갖고 딱 아까 그 위에서 딱 찍은 사진 보면 딱 게리의 그 건물 딱 하나만 거기서 빛나고 있는 약간 오브제처럼 보였거든요. 오브제지. 예, 이렇게 요런 거를 아르노가 노리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그냥 사람이야 있겠죠. 응, 하고 응, 응. 이 예, 그렇게 또 생각도 들어요. 그냥 뭐 그래 뭐 이거 사람의 성향 차이고 하다 보니까 음, 뭐 개취, 죄송은 하지만 개취. 네. 그치. 저도 뭐 개리는 아니거든요. 네. 저도 나도 약간 나도 나도 둘 중에는 이제 안도우지. 다다오 아니 훨씬 좋은데 우리가 아는 작품도 그렇고. 유명한 건축가들 중에 뭐 헬주겐드므로 OMA 뭐 수많은 잘하는 건축가들도 이렇게 게리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 이런 보석 같은 건물 충분히 난 여기다 만들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과연 진짜 게리를 왜 뽑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난 좀 다르다고 봐. 빌바오의 그런 유선형의 형태는 난 건물의 그런 벽이라든지 건물의 공간까지 다 끌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끌고 온 건축 어휘였고, 그 다음에 완전 전시실 부분은 게리도 완전 직사각형의 그 전시실로 컴팩트하게 짜가지고 전시 공간에서는 합리적인 공간을 짜고, 하지만 홀 부분에서는 자기가 계속 사용하고 싶었던 그런 커브를 사용한 난 잘된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 그건 되게 이상적이고. 하지만 나도 이제 게리 건물들 예전에 뭐 LA 가가지고 그 월트 디즈니 그거라든지 뭐 MIT에 가서 본 거라든지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벽들과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사용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힘들었어. 건축을 바라보는 게. 근데 맞아요. 나는 그것보다 사실 이 사람이 그런 건축을 한 것보다 이 사람의 대단한 부분은 이 건축술과 함께 클라이언트를 설득시켜서 자기가 구현했다는 거. 저렇게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공간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돈 쓰게 만들었다는 거? 난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봐. 음, 왜냐면 준야 이시가미의 건물을 보면 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건축을 설득했지? 건축주를? 돈을 어떻게 음, 뽑아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게리도 어떻게 보면 난 그런 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게 이 음, 사람이 되게 대단한 능력이다. 게리는 이제 설득을 안 하지 않을까? 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 이미 다 돈을 싸들고 와서 맘대로 해도 좋으니 저희 거 하나만 예. 해주십시오. 이런 구도 아닐까? 그 경쟁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음. 게 있었거든요. 천안 코드 과자? 야오리 아니야? 야오리라고 야오리 음. 백화점이 있었어요. 음. 근데 거기가 원래 버스 터미널 부지였는데 원래 거기 야오리 백화점 전에 갤러리아였거든요. 근데 음. 이 땅 주인이 이제 우리가 백화점을 운영할게 해서 이 갤러리아를 나가게 하고 거기다가 야오리 신세계 백화점을 말하면 신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갤러리아가 이제 천안에서 한 엄청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넘게 딱 있었던 하나의 백화점이었는데 빡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사서 유엔 스튜디오를 불러요. 그래서 음. 천안에 유엔 스튜디오가 설계한 응, 갤러리아가 거기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응. 약간 빡친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이런 경쟁심 때문에 약간 그렇게 나오지 경쟁심. 응. 않았을까. 예, 예, 이렇게 라이벌 의식. 라이벌이. 야, 근데 안도상 대단하다, 진짜. 안 좋죠.